며칠 전에 고객님 상담을 하는데 레이저 토닝을 좀 받고 싶은데 몇 회나 받으면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게 고민이시죠? 그랬더니 이게 고민이에요 라고 하시는데 흑자였거든요. 제가 이거 듣고 놀라가지고 절대 그거 없애려면 토닝 받으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흑자가 고민이시면 레이저 토닝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이저 토닝이라는 거는 약한 에너지로 깊이 살살살살살 부셔내서 기미나 전체적인 톤을 균일하게 하는 거지 정말 지긋지긋하게 뿌리가 깊은 흑자를 제거하기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흑자 제대로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자인지 기미인지 주근깨인지 모르셔서 잘못된 치료를 받고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 치료 효과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흑자가 어떤 건지 정확히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흑자는 색소가 단순히 많아지는 게 아니라 좀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성 종양 같은 거예요. 보시면 여기가 표피, 여기가 진피고 요 사이에 기저층이 있고 요 녀석이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색소를 만들어내면 원래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한 달 뒤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 얼굴은 균일한 색깔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좀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좀비들 보면 물면 물수록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자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소는 하나의 세포가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고 기미같이, 아니면 이 세포 자체가 증식을 해서 양성 종양처럼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색소를 또 많이 만들어내. 그래서 진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흑자입니다. 처음에는 좀 흐리고 작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진해지고 커져요. 그래서 결국에 흑자는 내가 신경이 쓰인다면 제거를 해야 되는 병변인 거죠. 그러면 과연 이렇게 흑자가 생기는 원인이 뭔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큰 이유는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이 되고 멜라닌 세포가 변형이 되면서 가증식하는 세포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정상인이 갑자기 좀비가 돼버린 거예요. 40, 50대가 되면서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되는 얼굴 같은 데나 손이나 이런 부위에 생기는 것들이 이런 자외선에 의한 일광흑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수는 있지만 유전적으로 좀 흑자가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도 생기거든요. 자외선에 의한 흑자보다 좀 제거가 쉽지는 않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치료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거 되게 궁금한 게, 저 같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흑자인지 아니면 주근깨인지 뭐 잡티인지 구분을 좀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병원 오시면 촬영해서 상담하고 어떤 병변인지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서 내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를 때 간단하게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거울을 한번 보시고 내 병변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 저희 병원 케이스인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뭔가 경계가 명확하고 짙게 원형이나 타원형의 모양이 있다 라고 하면 흑자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기미랑요, 두 번째 주근깨랑 마지막에는 지루각화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게 지도예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대륙에 반도가 있고 섬들이 있죠. 이렇게 넓게 이어져서 대륙 같은 거는 기미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광대, 눈가, 관자 같은 데에 양측서로 흩뿌려 넣듯이 넓게 깔려 있으면 기미. 근데 그 사이사이에 만약에 섬들이 있어. 이런 거는 주근깨거나 지루각화증이거나 아니면은 흑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주근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어린 시절에 좀 삐삐라고 놀림받거나 전박히듯이 있었다라고 하면 주근깨 가능성이 높고, 계절에 따라 변화가 있어요. 여름에 진해지고 겨울에 흐려지고, 그러면 주근깨 가능성. 얘는 치료가 되게 쉬워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계절의 변화가 없고 그리고 점점점 진해지고 커져요. 그러면 흑자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랑 되게 비슷한 양상인데, 흑자 같은 경우는 피부 안에 이렇게 색소가 있는 건데 만져봤을 때 점처럼 좀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루각화증. 이거는 이제 피부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치료 방법이 흑자랑은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결국에 이거는 좀 깎아내야 되는 병변이라서 요렇게 좀 집에서 볼 때 간단하게는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헷갈리는 병변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피부 진단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봤을 때 구별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전에 치료 과거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문진을 통해서 히스토리를 알 경우에 좀 더 진단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럼요, 원장님, 만약에 내가 이게 흑자가 맞는 것 같다, 이걸 좀 치료를 받고 싶다 했을 때 잘못된 치료 방법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흑자라고 해서 치료받고 오히려 더 진해지거나 안 좋아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적합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토닝 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거 계속하면 옅어지긴 하거든요, 흑자가. 근데 없어지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 좀비들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시 또 돌아오겠네요, 결국에.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진해지고 커지고. 두 번째는 집에서 약간 요즘 그런 게 있어요. 식초를 식초요? 식초, 그러니까 이런 식초나 산성분을 이용해서 색소를 좀 제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은 하거든요. 색소 중에도 겉에 있는 색소, 이 표피성 색소는 일부 강한 산을 썼을 때 이게 녹아나가면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잡초 뽑으려다가 그 밭에다가 염산을 뿌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하시지 않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중에 좀 화장품인데 그 색소를 없앨 수 있다는 화장품들이 있어요. 전문 의약품이면 색소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화장품으로는 절대 생긴 색소를 제거하는 게 어렵거든요. 특히나 흑자 같은 거를 지운다라는 건 가능성이 많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좀 미백의 기능을 이용해서 밝아 보일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네 번째, 물리적으로 좀 없애시려고 하는 분, 저희 90대 한 분인데 습관적으로 계속 이걸 뜯어요. 그래서 색소 치료하면서도 절대 뜯지 마시라 했는데 또 뜯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디오돔 재생 테이프 붙여놨거든요. 치료하고 손 못 대게. 이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겉에 있는 색소가 떨어지면서 밝게 보일 수는 있지만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서 오히려 피부에 강한 흉터 같은 거나 아니면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해야 됩니다. 그럼요, 원장님. 잘못된 치료 방법들이 있으면은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그러면 흑자는 어떤 건지는 아셨죠? 네.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간단히 그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어려운지. 우리가 색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표피, 여기가 진피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색소를 만들어낸 세포는 이 표피와 진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색소를 만들어서 위로 나가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면 피부에 타거나 염증이 생긴 후에 생기는 색소들은 대부분 이 겉에 층에만 있는 거예요. 흑자도 이 겉에 있는 색소에 포함은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으로는 주근깨 이런 거. 근데 진피색소는 원래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선천적인 질환이나 아니면 기미같이 좀 후천적으로 이런 기저층의 손상을 통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색소들 때문에 생기는 진피색소들이 있어요. 얘는 치료가 좀 쉽지는 않아요. 좀 반복적이어야 되고 복합치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표피색소는 상대적으로 쉽다는데 흑자도 쉬운 게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좀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또 하나의 특이점은 이 기저층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균일하지 않고 울퉁불퉁해요. 이렇게. 그래서 기존의 표피색소 치료는 레이저를 쏴서 여기를 이렇게 똥 색소를 제거한다 라고 생각하면 흑자는 똑같이 똥 제거를 해도 이 밑에 좀비들이 숨어 있는 거죠. 실제로 조직학적으로 보면 이게 흑자인데 일반적으로 여기까지가 표피라고 그냥 예를 들면 얘네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지듯이 이렇게 뿅 떨어져서 얘네가 없어져요. 그러면 밝아지거나 안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네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재발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애들을 없애려면 강하게 치료해야 되는데 강하게 치료하면 또 이후에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파장대를 깊은 레이저를 써야 되고 한 번에 잘 제거해야 되니까 강하게 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혈관이 많이 발달해 있는 곳에 손상이 되면 색소 침착이 잘 남거든요. 우리 여드름 같은 거 남으면 색소 침착이 잘 남기도 하고 기미가 있으신 분들이 혈관 발달도 같이 돼 있을 경우에는 더 심한 기미가 되기도 해요. 보시다시피 이 진피층에는 혈관들도 많거든요. 근데 얘네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 제거를 하려면 혈관 손상이 많아서 색소 침착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도 어렵고 치료 이후에 부작용도 많은 게 흑자입니다. 저도 예전에 여러 가지 레이저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큐스위치, 피코 레이저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효과 좋았던 거는 피코 레이저로 흑자를 제거했을 때 이런 열적 손상을 줄이고 강하게 기계적으로 제거를 했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면서 제거 확률이 높았었어요. 근데 이걸 하더라도 재발률이 있고 완치율이 지금만큼은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아주 크게 투자한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흑자 전용 레이저가 있어요. 대부분 레이저는 하나를 사면 여러 가지 용도로 써요. 토닝도 하고 잡티도 제거하고 피부결 개선도 하고 제모도 하고 이런 레이저인데 그러면 이걸 비싼 거 하나 사도 되잖아요. 맞아요. 좀 막 1억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얘는 흑자만 제거해요. 와. 근데 가격은 그만큼이에요. 1억이 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거를 구입해서 많이 사용해봤고 만족도도 높아요.
아마 흑자에 관심 있고 제거를 원하셨던 분은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뻥 레이저인데 리뻥이요? 리땡 레이저인데 어. 이 레이저의 장점이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깊이가 있어서 강하게 치료를 해야 되죠. 근데 밑에 혈관이 많아서 부작용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균일한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기존의 방법으로는 레이저를 한 번 쓰면 요만큼 레이저가 싸져요. 그럼 두 번 쓰면 요만큼 싸져요. 근데 얘는 좀비죠. 얘를 사이사이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빠짐없이 쌓아야 되거든요. 위에서 보면요, 간의 수공업이야. 이제 이렇게 계속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아니면 눈이 침침했어,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갔다, 여기 남죠. 네. 그럼 여기 재발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조금 균일하진 않다. 근데 리땡 레이저는 AI로 내가 원하는 부위를 인식을 해서 균일하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빠짐없이 들어가요. 같은 간격으로 균일한 에너지를 균일한 깊이로 제거를 하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하게 그리고 균일하게 들어가는데 혈관의 부작용을 줄여줘요. 왜냐면 이게 냉각 방식이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깊다고 했죠, 흑자가. 그러면 여기 혈관도 손상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리판 레이저는 되게 강하게 쿨링을 해줘요. 그러니까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추운 데 가면 어떻게 되죠? 몸이 촉 쪼그라들죠. 네, 쪼그라들어요. 그런 것처럼 차갑게 됐을 때 일시적으로 수축을 하기 때문에 혈류량이 줄어들고, 그때 레이저를 빵 쏘면 부작용이 적어지는 거예요. 혈관 손상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거 사기 전에는 그것도 간의 수공업으로 했어요. 쿨링기를 갖고 차갑게 한 다음에 얼룩 떼서 바로 레이저를 타타타타타타타 이게 간의 수공업으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술자의 손에 따라서 결과가 상이하지 않고 균일하게 제거율이 높아진다. 비싼 이유가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단점이 비싸다예요. 근데 비싸다 해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딱 흑자가 고민이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딱 요거 하나만 없애고 싶어, 다른 건 난 전혀 신경 안 쓰여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만 제거할 때는 오히려 더 가성비예요. 얼굴 전체를 뭐 CP를 통해서 막 토닝도 하고 잡티 제거하는 것도 해서 복합적으로 치료를 하면 그 금액이 더 클 수는 있거든요. 물론 다른 색소도 같이 좀 제거를 원하면 그렇게 시술하는 게 맞지만, 하나가 눈에 띄게 만약에 돋보인다라고 하면은 국소적으로만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죠. 근데 원장님, 이 흑자가 비싼 금액 주고 받아서 잘 해결해서 없앴습니다. 이걸 또 오랫동안 잘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홈케어 좀 이런 방법도 있을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흑자는 영원한 완치 개념은 아니에요. 흑자를 치료하는 방법은 그 좀비 자체를 완전 파괴를 해버리는 것보다는 좀비를 힘없게 그냥 일반인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 타겟으로 하는 것은 좀비가 만들어내는 색소이기 때문에 색소를 잘 제거했더라도 좀비를 자극할 수 있는 내가 습관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 다시 재발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을 잘 받아서 한 번에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술 받고 나서 단기 관리 방법과 장기 관리 방법으로 나눠서 관리를 해야 부작용도 줄이고 재발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단기 관리, 제거 이후에 한 2주에서 4주 정도로 보시면 좋아요. 이 흑자는 강하게 치료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떼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후에 이 상처 관리를 하듯이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밀폐, 보습, 자외선 차단, 이 세 가지가 상처 치료에서도 이후에 관리하는 방법이거든요. 똑같습니다. 디오돔을 크게 붙여서 밀폐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를 제거했으면 우리가 실제로 디오돔 같은 거 붙이는 거는 더 크게 붙여요. 이렇게. 그러면 안쪽에서 진물 같은 게 차는데, 그런 삼춘물, 좀 진물들이 좀 재생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2주 동안 잘 붙여놓으면 외부로부터의 이런 오염 물질을 예방하고, 안쪽에서는 나의 재생 인자들이 회복을 좀 도와주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거 붙이기 전에는 좀 몇 가지 과정을 더 거치기는 해요.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뭐 PDR이라든가 히알루론산 성분을 주사를 해놓고, 그 위에 염증을 완화할 수 있는 크림을 도포하고, 그 위에 밀폐할 수 있는 디오덤을 붙여서 2주 정도 유지 관리를 하게 하죠. 근데 그 사이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떨어질 것 같으면 좀 더 크게 덧붙이고 이런 방식으로 잘 관리를 하고 2주 뒤에 오셔서 제거를 하고 그 뒤에 평가를 하죠.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가진 기본적인 피부의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그 재생되는 과정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2주 뒤에 꼭 오셔서 덜 재생이 됐으면 더 붙이고, 재생이 잘 됐으면 그 뒤에 사후 관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 뒤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좋죠. 그 뒤에 이제 2주에서 3주 뒤에 사후 관리는 우리가 흉터가 난 거랑 같아요. 흉터가 나면 좀 붉어졌다가 색소 침착이 남게 돼서 좀 어두워져요. 보면 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피부가 차면 여기는 아기 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상처 치료에서 밀폐, 보습,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외선이 피부로 들어오게 되면 피부가 손상됐을 때 방어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막으려고 해요. 그럴 때 색소를 많이 합성을 하거든요. 애기 피부는 더 하겠죠. 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색소를 막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치료한 부분에 흑자는 없어졌지만 염증 후에 색소 침착들이 남을 수 있어서 색소를 제거하고도 흑자가 남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생크림. 우리가 제거하면서 이렇게 피부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피부를 재생할 수 있는 성분의 크림들을 발라주면 원래 건강한 피부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추천드리는 성분은 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라든가 아니면 재생에 도움되는 뭐 판테놀, EGF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크림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백 제품들, 그리고 항산화 제품들, 피부가 재생이 되고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고 색소 합성을 억제할 수 있는 성분들을 꾸준히 사용하면 재발 가능성도 막을 수 있고 다른 곳에 또 새롭게 생기는 색소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추천드리는 게 저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항산화 작용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 A, 레티놀 화장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콜라겐 합성이나 피부 턴오버를 좀 빠르게 하기 때문에 재생에 많이 도움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미백에 도움되는 성분인데 색소 합성을 억제하기도 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성분의 제품을 꾸준히 앞으로 관리를 위해서 써주시는 것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병원에서 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색소를 합성해내는 거를 억제해주는 약이에요. 트라넥삼산이라고 하는 기미 치료할 때 같이 쓰이긴 하는데 색소 합성하는 걸 좀 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이후에 색소 침착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나 아니면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기저질환이 다른 위험한 게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복용약을 드셨을 때 부작용도 줄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르는 크림 같은 거. 특히나 기미에 사용하는 크림 같은 것들은 색소 합성을 억제해 주거든요. 다 재생이 되고 나서 건강하게 돌아오고 나서 사용해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자극감이 있기 때문에 뭐 멜라논 크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색소가 올라오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어요. 흑자 제거했는데 한두 달 있다가 다시 색소가 올라왔어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흑자가 요만한 흑자를 제거하고 싶어요. 근데 얘는 좀비라고 해서 한 마리도 남겨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술은 요 정도로 더 넓은 범위의 시술을 하게 돼요. 옆에서 보면 요만큼의 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안에 있는 흑자는 없어질 거예요. 근데 제거한 부위만큼 더 크게 진해져요. 보통 한 달 정도 뒤부터. 이거는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처가 나고 나서 제대로 상처 관리를 못하거나 재생 관리 못하거나 자외선 차단을 못하시면 거기에 색소 침착이 생겨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요. 빠르게는 3개월에서 네. 6개월 정도 되면 점점 없어져서 흑자는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조금 어려운데 기미랑 흑자랑 같이 있으신 분이에요. 단면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기미는 겉에 있는 기미도 있고 안에 있는 기미도 있거든요. 기미는 사이코라고 그랬죠. 건들면 폭발하는 애예요. 근데 이 위에 이 좀비 같은 흑자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제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없어진 거예요. 겉에 있던 사이코도 없어졌거든요. 근데 밑에 있던 사이코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뭐야 이거 지금 내가 사는 공간에 공격이 들어온 거죠. 미쳤어. 색소를 엄청 만들어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만하게 진해집니다. 그러면 흑자를 안 없애야 되나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별개예요. 이렇게 돼도 이후에 기미 치료를 받으면요 얘는 호전이 돼요. 대신 이 흑자는 좀비고 양성 종양같이 증식한다 그랬죠. 언젠가는 한번 떼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커지고 진해지니까. 대신 이런 설명을 들으면 이후에 내가 치료를 더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단기간에 색소가 올라왔을 때는 이런 염증 후 색소 침착이거나 아니면 기미가 더 올라온 거지만 나중에 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외에 얘가 다시 똑같이 흐리게 올라왔다. 이거는 재발한 가능성이 있어요. 이럴 때는 다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흑자 제거 이후에 흑자가 아닌 다른 병변이 생기거나 아니면 제거를 했는데 좀 부족했거나 흑자를 제거하고 나서 관리가 잘 안 됐을 때는 다시 흑자가 재발할 수가 있는 거죠. 흑자로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집에서 자가 치료를 했는데도 오히려 자극감 있거나 손상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은데 어떻게 치료받아야 정말 잘 제거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거나 아니면 제거를 했는데 이후에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린 부분 이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진료 끝나고 최선을 다해서 답글 달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늘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당신의 빛났던 순간을 위해 빛나는 순간을 함께
아는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